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종종이 아니라 많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2023년도부터는 산술적으로 1억 원씩 배분한다라고 했을 때 한 11%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되는 뭔가 이러한 많은 이 경쟁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수년째 하던 사업보다 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여러분들 주요 전략 포인트를 두셔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변경사항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 4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주요 내용 제가 편집을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짧은 영상이니 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하시면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청 절차의 변경입니다. 중진공 자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문제사항이 2022년 이전 같은 경우에 온라인 상담 예약이 선착순으로 끊어지다 보니 상담 예약 접수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문제로 제기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종종이 아니라 많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2023년도부터는 즉 상담 예약 신청이 선착순이 아닌 전수 접수, 다 접수는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추가가 된 것이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책 우선도 평가로 걸러내겠다. 즉 이 부분이 필터링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르건 거르는데 예전엔 선착순으로 걸렀던 부분을 이제는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서 본 상담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변별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착순이 아닌 전수 접수로 변경이 되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선착순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모두 접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변경사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2년도 그 이전과 크게 다른 바는 없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 예약 신청 접수를 선착순으로 끊는 게 아니고 다 접수는 받는데 결국 걸러내는 잣대를 정책 우선도 평가로 걸러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에서 상담 희망 일시 및 유형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 우선도 평가가 이 필터링 시스템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운전자금인 경우에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서 자금 신청, 즉 신청 기회 부여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책 우선도 평가는 그린 환경 분야, 혁신 성장 분야,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창출, 성과 공유 수출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다양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단에 고용지표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에 놓고 보면 고용창출 실적 보유기업, 내일채용공제 가입 등 일자리 유지기업, 채용계획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체크리스트가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결국 정책자금이 이 공적 세금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 예방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가 실시되는 부분은 사후관리로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정책 우선도, 정책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미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범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중진공 정책자금 우대금리 신청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 우대한다라고 쭉 되어 있는데 우수 성실 경영, 정책 우대, 포용금융, 성과 창출 다양하게 되어 있죠. 금리 우대에 대한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포용금융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용금융에서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경제. 자, 그럼 신청 요건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해당이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 협동조합은 소관부처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부처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협동조합이 다 해당이 되시는가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소관의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등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우리가 흔히 생협이라 그러죠. 생협. 이러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등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추가로 중소벤처기업의 소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 등도 지금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뭐 다 되시는 걸로 알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컨설턴트로서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제한 기업 중 제외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은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세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하셔야 되고 소상공인은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래 기업은 지원이 해당이 되세요. 즉 제한 기업의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즉 이 아래 보시는 기업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 즉 소상공인 중에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소공인 해당이 되시고 사회적 경제기업 해당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기 때문에 아래에 대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은 원래 안 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즉 소공인은 지원 대상이 맞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아무래도 중진공 자금이 이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중점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린 환경, 뭐 소부장, 뿌리 산업, IT, 4차 산업 부분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었을 때 프랜차이즈 산업, 물론 이제 가맹점이 아닌 이 본점이 되겠죠.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기반의 그런 부분만 중점 지원 분야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식 서비스 분야도 해당이 되고 유망 소비재 분야도 해당이 되고 프랜차이즈 산업도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쟁률의 변화도 한번 보죠. 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2020년도에 본 예산이 한 19조 원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도에 한 13조 원, 14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한 25% 정도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축소가 된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 기업수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기업수 어느 정도 됐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수 중소기업은 거의 한 660만 개 정도 됩니다. 660만 개 정도 되고 소상공인만 놓고 봤을 때 620만 개사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략 한 44만 개사 정도 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하면 670만 개사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등 다 포함해서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럼 경쟁률은 어떻게 됐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기본적으로 2020년도 전년도 비해서 25% 정도 이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예산이 13조 원, 그리고 중진공 예산이 5조 원, 소진공 예산이 3조 원, 창업지원 사업이 한 3.7조 원, R&D 지원 사업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 수를 쭉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제가 비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비고 이 기업들에게 1억 원씩 배분 시 수혜되는 비율을 놓고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비율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즉 우리 주위에는 많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적다 보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고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에게 1억 원씩 배분 시의 수혜 정도를 제가 비율로 상대적으로 표현한 건데 중기부 예산이 13조 원 정도 되는데 기업 수는 거의 700만 개 정도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예산이 5조 원인데 기업 수가 한 44만 개사 정도 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1억 원씩 배분한다라고 했을 때 한 11%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되는 뭔가 이러한 많은 이 경쟁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제적인 업무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빈부의 격차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 부합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업무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책 자금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 보전인데요. 2차 보전. 2차 보전은 이 중진공이 아닌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지자체에서 많이 하던 것인데 중진공에서도 지금 새로 도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시중은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2차 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2024년 첫 시행인 예정이고 즉 계획이죠. 즉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은행권과 협의해서 3월 말에 별도를 공고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2차 보전은 이 뉴페이스 지원 사업이죠. 즉 기존에 없던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즉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지원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안테나를 세우셔서 잘 준비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페이스 지원 사업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수년째 하던 사업보다 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여러분들 주요 전략 포인트를 두셔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저희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네이버에서 저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로 저희 다양한 컨텐츠를 보시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의 비즈니스 분야의 공식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에 이 정책자금 카테고리와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 이 2가지 카테고리에서 50건 이상의 무료 영상을 많이 올려드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도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뉴페이스 지원 사업, 신규 지원 사업, 그리고 변경 이슈 사항들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정책 자금 관련해서 추가로 변경된 이슈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가 신속 정확하게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 멘탈 코치로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주도하는 힘을 키우는데 그리고 구속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컨텐츠를 꾸준히 남기는 저희 정체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제목의 영상으로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